안녕하세요. 9월 14일 토요일. 와, 벌써 절반이 와갔어. 절반. 9월 14일, 15일. 와우. 이제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추석. 와우, 추석이 너무 빨라요. 요즘에 9월이면 추석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뭐 9월 말, 10월 초 이래도 좀 추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옛날에 뭐 추석이다 그러면 옷 아시죠? 옷 같은 거 새로 사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추석 때 긴팔 옷을 처음 막 이렇게 사가지고 새로 입혀주는 그런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9월 14일 날 긴팔 입고 다니면 덥지 않을까요? 9월 15일, 9월 다음 주 더울 텐데, 긴팔은. 자, 그래서 조금 이르지 않을까. 아직 추석이 오기에는 좀 이른데, 참 조상의 지혜인지 아니면 이게 섭리인지 자연의 섭리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추석을 땡겨온 게 아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자연의 섭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환경 피해를 인간들이 하고 해도 자연은 거기에 맞춰서 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9월 14일 토요일 이번 주 주말 통치구조, 자, 매일원법 가보죠. 스타트. 자, 23년 지방직 7급 문제였는데요. 선관위 문제였어요. 선관위 문제.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만든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각급 또는 시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시도 선관위. 좀 줄여서 쓸게요. 선관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둘 다 333이에요. 구인인데 요 각급 시도선관위는 5차 개헌 때 처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개헌 때, 자, 3.15 부정선거를 다시는 일으키지 말자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서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어차피 3인. 자, 이분들 모두 다 임명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회에서 대법원장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큰일 나요. 이 중에 자, 또 이분들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죠. 호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헌재 재판관 이분들은요. 비슷하게 3인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장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분들 중에 또 소장을 뽑아요. 여기서 소장을 뽑기도 하지만 이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들려요. 거기다가 재판관회의라고 해서 재판관회의, 자, 과거에는 7인이었는데 자꾸 이제 정족수가 안 맞을 수 있어서 3분의 2 이상 출석하시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22년도에 바뀌었죠. 22년도에 이렇게 개정됐다. 자, 이분들은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자, 위원장이 호선.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이 안 계시면 어떻게 보면 선임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대신하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 국회에서 이렇게 3인 요분은 나중에 보면 요 국회에서 3인 요 두 분은 요분하고 요분만 인사청문 특위 대상자고요. 특히 나머지 대통령,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이분은 요거 행정안전위원회예요. 위원회에서 여기 소관상임이에요. 상임위. 여기서 인사청문을 합니다. 인사청문을 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국회에서 선출한 3인만 인사청문 특위 대상자. 그래 놓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조문이 114조하고 115조하고 116조고요. 그 중에 116조, 자, 114조 이렇게 되는데, 그 114조 6항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규칙이죠, 규칙 제정권. 그래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기는 저촉이 아니에요. 또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정하는 규칙은 선거, 투표, 정당에 관련된 사무,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요. 이런 그냥 아무래도 내부 사무,
처리를 위한 규칙 제정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이 여기서만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관련된 선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내에서는 그다음에 선거 여기서 이제 지자체 선거인데 선거관리에서만, 그래서 광역뿐만 아니라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관해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또 심지어는 국회에 가서 법률 어떠한 제안 또는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선거 관리에 관련해서만 선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구성, 이분들은 6년이에요.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까 중임 여부에 관해선 규정이 없으니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한 신분 보장, 원래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선관위, 이 세 곳에서는 탄금파예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라서 징계 파면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게 지방자치나 지자체잖아요. 자, 관계법률의 제정 개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 의결은 또, 자, 구두도 안 되고 서면, 그것도 제정 개정 뭐예요? 선거관리에 관한 관리에 관련한 것만 한정해서 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 구두로는 안 돼요. 이게 국가 간의 기관 간에 무슨 구두로 돼요. 그래서 바로 요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이것도 한정된 사무예요. 선거 관리에 관련한 한정되고 서면으로만. 두 번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사무, 국민투표 관한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행정기관은 응해야 된다. 이것도 객관식 지문에서는 많이 출제가 많았어요. 출제가 다수됐던 지문이에요. 3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당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요게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모두 다 회의 소집이 가능하다. 4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여기는 과반수예요. 과반수고요. 아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요. 3분의 2 이상 출석. 그래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래서 일반 의결 정도수를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의를 때 결정권도 있어. 캐스팅 보트권이 있다. 위원장은 호선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 1번이었는데요. 선관위, 이 정도는 정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고 나온다면 어려운 지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거 좋아요. 이건 절대로 다시는 안 나온다 아니에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선거 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정말 잘 안 보는 지문이지만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럼 내일도 통치구조 오실 거죠?